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 19번째 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부르었습니다. 미러키의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93승 69패 중부지구 1위를 다시 한번 차지를 하면서 2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했는데 1981년, 82년 이후에 첫 번째 2년 연속 지구 우승 시즌을 만들어냈고요.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지만 뉴욕 매츠에게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포스트 시즌은 아주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력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NL 중부에서는 적수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4월 마지막 날에 지구 선두를 탈환한 다음에 정규 시즌 끝까지 지구 선두를 사수를 했습니다. 가장 긴 연패가 3연패였을 정도로 좋지 않았을 때도 관리가 잘 이루어진 팀이었었고요. 선발진이 그다지 강력하지는 않았는데 연패 사슬을 잘 끊어낸 점이 미러키의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오프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도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아타나시오 구단주 같은 경우에도 외부 영입보다는 내부 선수들의 성장을 주요 쟁점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메이저리그 FA 계약을 통해서는 그랜드 울프랩이라는 선수를 데려왔고 타일러 알렉산더, 엘빈 로드리게스, 그리고 시범 경기 시작하고 나서 호세 킨타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주요 마이너 FA 계약을 살펴보면 바우어스를 데리고 왔고요. 케나가 합류한 게 상당히 또 환영을 받고 있더라고요. 마누엘 마고, 타일러 제이, 호르 알파로, 페논, 그리고 데이비 가르시아가 있었습니다. 룰5 드래프트로 코너 토마스라는 선수를 데려왔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네스토 코르테스와 케일럽 너빈을, 데빈 윌리엄스를 양키스에 내주고 데리고 왔어요. 코르테스 이름만 봐도 웃겨요. 네. 이타는 선수로는 윌리엄스가 대신에 양키스로 떠났고요. 윌리 아다메스가 FA 자격을 가지고 또 이탈을 했습니다. 웨이드 마일리, 몬타스, 게리 산체스, 콜린 레이, 호비 밀러 팀을 떠났습니다.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를 줬습니다. 네. 물론 데빈 윌리엄스가 FA 1년을 남긴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선발진에 필요한 네스토 코르테스를 데려왔고 내야진을 보강할 수 있는 케일럽 더빈을 데려온 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윌리 아다메스가 빠져나간 내야를 메울 수 있는 선수가 딱히 보이지 않는 영입이었고, 윌리엄스가 나가면서 불펜 뎁스가 좀 얇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채우려면은 불펜 영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불펜 영입이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C를 줬습니다. 저도 관점이 비슷합니다. 저도 C입니다. 사실 윌리 아다메스나 데빈 윌리엄스를 보낸 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작년에는 호스킨스를 계약을 했었고 잭슨 추리오도 연장 계약으로 묶으면서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그런 시즌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오프시즌보다는 훨씬 더 기대감이 떨어지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높은 등급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잭슨 추리오, 크리스찬 옐리치, 윌리엄 콘트레라스, 게런 미첼, 리스 호스킨스, 브라이스 트랭, 조이 오티스, 살프렐릭, 올리버 던이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상 선발진 보시면 자완투수 2명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프레드 페랄타와 마이어스가 1, 2선발로 올라와 있고 코르테스가 3선발, 4선발이 에런 서발레, 5선발이 막차를 탄 킨타나입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면 트레버 맥길이 마무리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제러드 캐닉, 요엘 팜스, 브라이언 허스, 닉 미어스가 불펜을 이루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번 미러키 편의 관전 포인트의 키워드는 경쟁입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다시 시작된 경쟁입니다. 올해 제 첫 번째 중계가 미러키였어요. 그 경기에서 미러키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시즌 동안 샘 머피 감독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도 경쟁이었어요. 경쟁을 통해서 떠나간 선수들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내야와 불펜에 채워 넣을 수 있는 카드들은 있습니다. 투란카, 조이 오티스가 예상 라인업에 있고 올리버 던도 미러키 현재 매체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양키스에서 데려온 케일럽 더빈도 후보 중에 한 명이고 현재 엄청난 타격감을 과시를 하고 있는 비니 카프라도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30홈런 100타점을 했던 아다메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힘을 모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나마 불펜은 사정이 났습니다. 작년에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빠진 틈을 타서 예행 연습을 했잖아요. 트레버 맥길이 세이브 요건에서 30게임 나왔는데 2할에 2.70으로 마무리 역할을 잘해줬고요. 또 미러키는 팀의 특성상 불펜은 걱정이 덜한 팀이라서 타선보다는 불펜이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2년 연속 치명적인 전력 누수를 겪은 팀이 미러키이고 이 어려운 임무를 해내려면 내부에서 경쟁을 통해서 올라오는 선수가 있어야 되기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밥 6커를 위해입니다. 지난 신시내티 프리뷰 좀 많이 때 들어본 느낌인데 히트로즈를 위해를 이창석 기자가 했었죠. 따라했습니다. 사실 근데 오프 시즌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미러키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밥 6커 옹이 1월에 타계를 했어요. 선수로서는 미미한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미러키 출생으로 미러키에서 54년 동안 방송 생활을 하면서 미러키 지역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미러키 선수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분이 바로 밥 6커 옹이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다저스의 빈스컬리가 있다면 그럼요. 미러키에는 밥 6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러키도 타계한 밥 6커를 기리기 위해서 올 시즌에 패치를 달고 뛴다고 얘기를 했고요. 크리스찬 옐리치도 포토데이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있잖아요. 그때 밥 6커의 방송 멘트가 새겨진 배트를 들고 촬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시즌 와일드카드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팬 머피 감독이 이게 밥 6커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밥 6커가 미러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시내티 프리뷰 때 이창석 기자가 얘기한 대로 선수들이 더욱더 동기부여될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미러키는 전력 보강을 많이 하지를 못했지만 경쟁팀이라고 할 수 있는 컵스도 카일 터커 데려오면서 더욱더 전력을 강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마음가짐을 다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마음가짐을 다지게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밤 6커의 타계라고 저는 생각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옐리치가 아직까지 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선수들이 밤 6커의 타계에 대해서 남다른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남다른 시즌을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더 치열해진 경쟁입니다. 최근 내셔널리그 중부의 지배자는 미러키가 맞죠. 최근 7시즌 중에 6시즌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뤄냈고 4번의 지구 우승으로 인해서 NL 중부에서는 넘보기 힘든 팀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보다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2년 연속 팀의 핵심들이 이탈한 부분이 어느 팀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팀 전력이나 팀 뎁스가 약해진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다른 지구 경쟁팀들은 보강을 했단 말이에요. 시카고 컵스는 카일 터커와 프레슬리를 데리고 왔고 신시내티와 피츠버그도 젊은 팀들을 바탕으로 해서 베테랑들이 자세를 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가 있는 팀이고 세인트루이스도 트레이드를 많이 할 것으로 보였지만 어쨌든 아레나도와 헤이슬리, 소니 그레이가 팀에 잔류하면서 미러키를 괴롭힐 수 있는 전력은 만들어놨습니다. 실제로 페코다와 팬그래프의 올해 미러키 순위를 찾아보니까 지구 2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 전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컵스가 더 앞선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현실에 안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작년에 미러키가 보란듯이 위기를 타개를 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지만 그 모습이 반복된다고 장담을 하기에는 이번 오프 시즌에 너무 차는 게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노력을 기울인 팀들이 지구 내에 있었기 때문에 NL 직무는 좀 더 격렬해질 것으로 봐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베테랑입니다. 미러키가 지난 시즌 지구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젊은 선수들의 힘이었죠. 그렇죠. 크리스찬 옐리치가 빠져나갔지만 잭슨 추리오가 후반기 또 성장을 하면서 팀을 이끌어줬고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팀이었는데 매년 젊은 선수들이 그렇게 똑같은 활약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베테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타선의 크리스찬 옐리치 그리고 투수진의 브랜든 우드러프의 복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 옐리치가 지난 시즌 허리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중반 시즌아웃이 됐고 수술을 결국 받게 됐잖아요. 수술 이후에 현재 몸 상태는 아주 좋다라고 하고 지명 타자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의지가 강한 옐리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지난 시즌에 허리 부상 당하기 전까지는 파워는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정확도도 회복을 했고 스피드도 다시 회복을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옐리치가 올 시즌 건강하게 타선을 이끌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안정된 전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수진의 2023 시즌 9월 이후에 투구가 없었던 브랜든 우드러프도 실전 투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의 선발진에 프레디 페랄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쵸. 하지만 프레디 페랄타도 아직 30도 되지 않은 젊은 선수고 투수진을 이끄는데 책임감이 크다는 거는 그런 젊은 선수들에게 아직까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드러프가 복귀해서 그 부담감을
줄어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드러프는 미러키에서도 포스트 시즌을 많이 치러본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수의 경험이 전체적인 투수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빅마켓을 경험한 베테랑 투수죠. 네스토 코르테스와 호세 킨타나 같은 경우에도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창석 기자가 얘기한 중부지구의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진 상황에서 분위기가 한번 딱 쳐졌을 때 젊은 선수들이 반등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줘야 될 베테랑 선수의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베테랑을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앞서 이희영 위원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설명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면 안 되는 경쟁입니다. 부상이죠. 올해 미러키는 절대 부상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주축 선수들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이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스터 변동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뎁스가 약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부상자가 나오게 되면 팀이 그대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미러키는 무조건 부상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토털 베이스볼을 가지고 가면서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를 줄이는 게 올해 미러키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작년에 허리 부상으로 73게임밖에 뛰지 못했던 옐리치 정말 중요합니다. 옐리치가 뭐 2018, 19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옐리치가 건강할 때 지난해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모습을 꾸준히 나와서 보여줘야 된다. 젊은 선수들과 호흡을 하면서 신기일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미러키의 약점이 선발진이잖아요. 프레디 페랄타는 정말 좋은 투수는 맞지만 컨텐더 팀의 1, 2선발로 보기에는 아슬아슬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어깨 수술을 받았던 우드러프가 무사히 돌아와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라이브 피칭은 3차례 소화를 했는데 최고 구속이 92마일까지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5월 중에는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선발로서 책임지는 이닝이 나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부상에 절대 지면 안 된다고 봐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를 선정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대체자입니다. 앞서 이창석 기자가 얘기한 관전 포인트들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네. 투타 핵심 자원이 오프시즌에 전부 다 이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메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윌리엄스가 빠져나가면서 마무리로 트레버 맥길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9위는 데빈 윌리엄스 전혀 뒤처지지 않는 선수고요. 지난 시즌 전반기 데빈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마무리 투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죠. 올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 마무리를 보게 되는데 지난 시즌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성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선수가 아직까지 불펜 투수로서 50경기 이상 소화한 시즌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팀의 주전 마무리라면은 그래도 60경기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의 체력 관리도 필요해 보이고 팬 머피 감독이 적정한 순간에 잘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격수인 아다메스가 빠져나갔는데 조이 오티스가 유격수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오티스가 당장 아다메스의 공백을 다 메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네요. 오티스가 그쵸. 어떻게 30개 홈런 치고 100타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야에 같이 나오는 선수들이 힘을 합쳐서 아다메스의 공백을 메워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투랑이 2루수를 보는데 지난 시즌 도루 쪽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타격 쪽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이 오티스가 3루에서 유격수로 옮기면서 3루 자리가 좀 더 경쟁이 심해진 상황이 됐거든요. 올리버 던, 카일러 블랙, 이번에 양키스에서 데려온 켈럽 더빈도 원래 2루수가 주 포지션이지만 3루로 가면서 이 3명의 선수와 함께 또 모네스테리오 같은 선수도 그렇죠. 있고 이런 선수들이 경쟁을 하면서 3루 쪽에서의 공격력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 3루에서의 조정 득점 생산력이 90일에 그쳤던 미러키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타격 재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되는 유망주들이 3루에서의 타격 성적을 끌어올려주면서 유격수 아다메스가 빠져나간 공백을 내야 전체적으로 메워주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체자라는 관전 포인트를 뽑아봤어요. 제가 에인저스 때 4자성어 했잖아요. 17반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한 선수가 아다메스의 공백을 메우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협심해서 아다메스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가 있죠.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토바이어스 마이어스입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 원래 코르테스를 생각했거든요. A의 동부에서 N의 중부로 넘어왔다는 점, 또 변칙적인 피칭이 아무래도 생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자완이라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퀸타나가 합류하는 바람에 제가 바꿨어요. 네, 작년에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던 마이어스가 선발진의 열세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27게임 나와서 9승 6패
2패, ERA 3.00으로 뛰어난 성적을 올렸죠. 신인왕 경쟁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마이어스가 선발진을 지탱해준 공로를 미러키 입장에서 절대 간과할 수가 없어요. 구위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포심의 평균 구속이 92.9마일이 나오는데 포심의 구속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종이 다양한 게 마이어스의 강점이죠. 우타자에게 던질 수 있는 슬라이더가 뛰어나고 좌타자에게도 커터와 체인지업을 잘 구사를 하는 투수기 때문에 마이어스가 레퍼토리만 잘 조정한다면 2년차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이어스가 현재 예상 로테이션에서 2선발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코르테스나 퀸타나가 좀 더 이 선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면 2선발은 아니더라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지에서는 주로 하는 얘기가 제2의 마이어스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2의 마이어스보다는 제1의 마이어스가 제2의 활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게런 미첼입니다. 게런 미첼이 2020년에 전체 20순위로 미러키에 지명이 됐는데 그 뒤에 한 번도 미러키 탑10 유망주에서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부상이 미첼의 발목을 잡고 있죠. 이 선수가 선천적으로 이제 당뇨병을 그쵸. 안고 태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 밖에도 부상을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마이너 시절에 2021년 다리 부상 당했고 2022년엔 또 옆구리 부상 당했고요. 2023년에는 5월에 어깨 와순 수술을 하면서 또 빠졌고 지난 시즌에도 시범 경기 기간에 손 골절이 되면서 7월에나 복귀를 했거든요. 올 시즌에는 건강하게 시즌을 시작해야 되는 게런 미첼이고요. 그러면서 150경기 이상 주전 중견수로 출전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삼진이 많고 유인구의 약점이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빠른 공에 대한 공략이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올 시즌에는 좀 더 변화구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는 모습이 나올 필요가 있고요. 이 선수가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는 높은 볼넷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마이너에서는 통산 타석당 볼넷이 13.2%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예상 라인업에는 잭슨 추리오가 1번으로 나오고 있지만 저는 잭슨 추리오가 오히려 중심 타선으로 내려가고 미첼이 좋은 애라고 보인다면은 미첼을 1번 타순에 올리면서 타순 변경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도 워낙 그쵸. 운동신경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 변화구에 대한 적응이 되면서 선구안까지 발휘되어 준다면 충분히 1번 타자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MLB.com에서 이번 오프시즌 동안에 올해 깜짝 스탯 1위 선수를 뽑았는데 게런 미첼이 도루 1위를 한다라고 예상을 근데 했더라고요. 워낙 잘 다쳐서 그쵸. 네. 다치는 게 문제죠. 많이 뛰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팬 머피 감독도 이 선수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출전 기회를 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 시즌에 150경기 이상 출전만 해도 대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수 주에서 모두 팀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차와 포를 떼도 미러키는 미러키였답니다. 미러키가 작년에도 이탈이 있었지만 다른 팀들보다 훨씬 앞서는 성적을 올려서 지구 선두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이 올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 첫 번째, 제 최고의 시나리오도 몇 개 할 거예요? 제 최고의 시나리오도 비슷한데 올해도 중부지구에 적수가 없답니다. 그게 아마 중론일 것 같아요.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밤 6화가 하늘에서 울고 있답니다.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니에요? 왜요? 요새 좀 약간 잔인함을 감추면서 잘 넘기더니 이게 한 번 딱 나오네. 본색을 드러내네. 뭘 또 본색을 드러내요.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차 포가 빠져도 상가 많은 남은 줄 알았는데 남은 장기말이 쫄밖에 없답니다. 굉장히 기네요. 문장이 거의 2개 들어갔어요. 네. 네. 그만큼 현재 미러키가 남아있는 선수들은 성장이 덜 됐다.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프리뷰 19번째 팀이죠. 미러키 브루어스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러키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러키의 예상 승수를 댓글로 써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저희가 미러키는 올해 좀 걱정되는 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미러키를 가장 위협할 팀은 어느 팀인지 댓글로 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프리뷰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